장성택 숙청 이후에 북한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탈북자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 그리고 김정남의 어머니 성혜림의 절친이었던 북한민주화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박사님은 저희가 며칠 전에 모셨었고요. 네. 김영순 선생님은 성혜림의 절친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된 사연인가요? 요거 시절부터 북한에서 간부 가족들은 다 조직적으로 중국에다 후퇴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영안현 11년제 중학교 요거 시절부터 대졸까지, 또 정전 직후에 북한의 예술인 양성을 위해서 종합예술학교를 건립했을 때 영화연극부, 저는 무용학부 최승희 제자로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 유명한 최승희 선생의 네. 제자이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과정을 마쳤으며 동갑이고 친구고 막연한 친구 사이입니다. 예. 그 성혜림과 절친이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셨다면서요? 절친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죠. 네. 남해 이기영이 월북한 작가동맹위원장이 맏며느리였었는데 김정일이 하고 그 당시 67년대, 69년, 70년도 전에 김정일이가 예술에 저희가 있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고 영화론도 썼고 또 5대 피바다 5대 가극을 다 스크린 앞에서 지휘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평인의 집에 놀러 다니다가 성혜림하고 눈이 맞은 것 같아요. 5살 연상이죠, 성혜림이. 네, 연상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가문 안에 가게 됐는데 영화 촬영소 소장이 저희 우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왔다 가면서 저희 집에 들어서 영자나 오호댁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성혜림 씨가? 네, 성혜림 씨가 직접 저보고 오호댁에 간다 그래서, 오호댁이라는 건 김일성의 직계 가족을 오호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평이는 어떡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평이라는 게 그 남편이죠. 남편이요. 예, 이기영 월북한 작가동맹위원장이 맏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호댁에 가게 되면 너와 나와는 이제 만나는 게 오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못 봤는데 중국에 와서 2002년도 러시아에서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겁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김정일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게 문제죠. 다른 게 아닙니다. 김정일의 사생활을 평민이 알고 있었다는 건 북한에서 극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몰라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을 겪으신 건가요? 여독수용소 9년, 장진 중흥광산 3년. 정말 저도 애국 열사 가족이거든요. 네. 오빠가 거의 층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거의 간부들 앞뒷집에 있었고 숙청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년도 전쟁 전과 전후에 숙청되는 사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성택이 숙청이 이상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혜림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저는 발설한 것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서 요독에 갔습니다. 예. 식구 7이 가서 다 소위 죽고 정말 대한민국에 올 때는 아들 하나가 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8식구 중 6이 죽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성혜림의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저 때 모습도 다 기억하시겠군요. 다 기억하죠. 성혜림은요, 웃으면 눈꼬리가 이렇게 잦아들고 보조개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동안이 돼 보이고 키는 저보다 훨씬 큽니다. 분계선 마을에서 하고 온정영 출연했고 한자회단의 운명이랑 출연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혜림의 유일한 그 아들, 후손이 아들이 김정남이지 않습니까? 네. 김정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김정은의 동복 동생인 김정철은 일각에서는 김정철이 이 숙청을 주도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박사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철이 지금 봉화조를 이끌고 있는데요. 뭘 이끈다고요? 봉화조라고. 봉화조? 예, 그게 이제 중국의 태자당들이 만드는 그 태자당, 평양판 태자당이
봉화조라는 것입니다. 아. 그 봉화조에 이제 김정철이가 얼마 전에 책임자가 됐고 그 시초는 오국렬의 아들이나 지금 국가안전보위부장인 김원홍 아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김정철이가 앞장서서 자기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장성택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정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자 계승론에 따르면 네. 김정남이 장자고 배달은 장자지만 전 장자 아니겠습니까? 예, 장자고 김정철, 김정은인데 결국 세 번째가 계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정남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장성택이 쭉 그동안 관리를 했고 친중파의 말하자면 핵심 멤버다. 장성택이 실각되면 결국 친중파의 부책임자는 김정남이 남는다. 예. 중국 당국이 또 쭉 장성택을 케어해 오고 평양에서 김정은 체제가 자신들이 의도대로 안 갈 경우 그 레짐 체인지 말을 자주 꺼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정남을 중국의 그 국가안전부 보위부 계통에서 케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신변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한때 뭐 봉화조가 뭐 김정은의 숙소를 공격했다는 설도 있고 누구의 숙소를요? 김정남의 숙소를 공격했다는 설도 있고 네. 중국까지 따라가서 하려고 하지만 지금 중국 안전부가 그걸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들이 또 지금 파리에서 김한솔이라고 또 유학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김정남이 세습 체제를 비판했고 김한솔이 또 북한의 세습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랬죠. 이 부자가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정면으로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건 중국의 보호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장성택이 실각함으로써 과연 김정남이 앞으로도 그런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정남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까요? 그렇죠. 이제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체제를 북한에 중국이 말하는 레짐 체인지는 북한의 뭐 사회주의 정권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바꾼다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 체제를 바꾼다는 것인데 그 대안이라면 당연히 북한의 어떤 정치 문화를 존중해서 혈통 장자 계승론에 따르면 김정남이가 가장 적합하다. 물론 네. 김정남이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데서 리더가 될 자격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할 때는 그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로얄 패밀리, 북한의 로얄 패밀리들에 대해서 좀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예, 그 김정남, 김정철의 그 뭐 자질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운명이라든가 전 요즘에 이 모습 보면서 마치 그 조선시대 왕자의 난 같은 그런 그 연상이 되고요. 네,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북한에서 89년도 보위부 반탐국장이 함흥에 내려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독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10년 후에 네. 불러서 하는 말이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 비언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는 용서치 않는다고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했고 김정남이 후계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언론에다 저는 김정남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 북한에서 제거 작업을 80년대 중반부터 했다는 것을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어머니부터가 눈밖에 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부인으로 인정도 안 하고 결혼 등록도 안 했고 물론 뭐 그런 이런저러한 사정이 있죠. 그런데 장성택이가 지금 나와서 김정남이를 암만 보호해 준다고 해도 네. 김정남의 그 보호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전 보고요. 예. 또 장성택이는 장성택이는 군부에 막강한 형제도 있었고 장정환 소장이 제가 조선인민군협주단 무용배우 할 때 우리 총정치구 528 군부대 선전부국장을 했습니다. 장정환 소장이요? 예, 장정환이가 작은 아버지입니다. 장성택이 그렇게 예. 하고 또 형제 중에 작전국에 부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군부에는 막강한 이렇게 혈통이 장성우, 장성길 다 형들이 네, 고위 장성들이었죠. 네, 고위층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쿠바 군사 아따시로 갔다 온 이후에 네. 이제 나이 먹어서 아마
이탈돼가지고 아마 이따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장종환 소장은. 그러나 장성택이가 무슨 그렇게 실각을 북한에서 했다고 해도 예. 오늘의 장성택이가 뭐겠습니까? 북한의 제도와 제도의 공고화와 당의 유일사상책이 나온 이후에 김일성이가 50년도 전에 에멜파, 화요파, 독립운동가, 동만 빨치산만 내놓고 다 척결했고 58년도 종파도전 때 부수상급 최창익이, 박창옥이, 허가희, 남로당 계열 다 죽이는 것 저는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민군 3월 전원회 때 연안파, 소련파 이상조 중장을 비롯해서 정찰국장 이춘백이, 이주연이, 이익성이, 이대성이, 장평산이, 김두봉이 다 척결한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거 저는 지금 장성택의 척결에 대해서는 꿈쩍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역사적으로 체제 공고화와 김씨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오늘의 충신을 인민들 앞에서 내일의 배신자로 죽임으로 해서 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또 독재 플러스 폐쇄 이꼬르 하나의 사상 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체제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빈틈없이 북한에도 그런 것이 북한 당국의 일이지 세상이 떠들 일은 하나의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김정일의 가계도 네. 아마 그 좀 혼돈을 느끼실 텐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계속 그 안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고모인 김경희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경희는 이번에 이제 아마 장성택 제거에 김경희의 분노가 상당히 결합됐다. 즉 이제 자기 남편이지만 네. 그동안 너무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뭐 혁명화도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그 딴 길을 가니까 아마 김경희가 전적으로 동의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장성택 숙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근데 뭐 별거하고 뭐 여자 관계가 다른 여자 있고 그런 건 이미 30년 전부터라면서요? 네, 30년 전부터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이제 하나의 딸이 있었는데 장검성이 이제 파리에서 유학하다가 자살을 했단 말이죠. 네. 둘 사이에는 어떤 그 접촉할 만한 예. 접착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선이 달라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경희도 예. 숙청에 동의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김경희와 장성택은 이미 이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왜냐하면 이혼 안 할 수가 없죠. 예, 김정일 위원장의 처가 4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4명의 여인인데 그 중에 성혜림이 첫 번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홍일천이 공식 이혼했고 예, 거기서 홍일천이 해경이 낳고 처음이군요. 김영숙이 설송이 낳고 김영숙이 세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건 한북도당 간부의 딸이고 이게 공식 그 부인인 거죠, 김영숙이? 그렇게 하고 송혜림이 세 번째고 고용이 네 번째입니다. 예, 성혜림은 중간에 이제 김정일이 잠깐 좋아했지만 그 다음에 눈 밖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쓸쓸하게 비참하게 삶을 마쳤고요.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고영희라고 저희가 들었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고영이죠. 고영이가 뭐 예. 김정철, 김정남, 김여정, 원래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셋을 낳고 거기서 후계자가 나왔는데 저 여자도 이제 참 뭐 불행하다고 할까 죄를 받아 응과응보라고 할까 2004년에 파리에서 유방암을 치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52년생으로서 62년도에 북송선을 타고 네. 아버지가 이제 고경택으로서 제주도 사람이었습니다. 예. 북송선을 타고 62년도에 북한으로 들어왔고 다행히 이제 만수대 술단에 뽑혀서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는데 어쨌든 뭐 이것이 이제 북한의 혈통에서는 볼 때 대단히 좀 백두혈통에는 어긋나는 북송격포 출신이니까 그런 네. 아주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김정남이 출생에선 좀 우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죠. 네. 저 뒤에 또 김옥이라는 여인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존해 있는. 그렇죠. 마지막 여인이죠. 네, 김옥이 역시 이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비서로 일하다가 고영희가 쓰러지니까 결국 간호겸
그냥 내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최후의 문고리 권력을 가졌던 게 김옥인데 네. 김옥 역시 이제 아버지가 그 김효로서 노동당 재정경리부 부부장입니다. 아버지가.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작년엔가 그 아버지가 제거되면서 김옥도 지금은 권력 무대에서 사라진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옥의 아버지도 제거됐습니까? 예, 김효라고 노동당 재정경리부 부부장이었는데 예. 그 재정경리부가 정리되면서 이선으로 물러났고 권력 무대에서 사라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도 저희가 그 장례식 때 그 모습을 본 뒤로 그 다음에는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김정은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를 좀 케어해 줬으니까 그냥 의전 차원에서 머물게 했지 그 뒤에 뭐 1년 후인가 곧 사라졌습니다. 네. 자, 김 소장님. 그 장성택의 여동생과도 13년 동안 예, 협주단에 같이 있었어요. 성악배우 됐고 장기순이. 그러다가 원래 협주단에 있는 그 세상에 부름없으라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경학인데 김정일이한테 제안했어요. 장계순이가. 참 음악에 재능도 있고 훌륭한 분인데 평양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해서 강계 지주의 서자인데 네. 평양에 올려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신경학이라고 이름을 고쳤고 성을 문자로부터 신자로 고쳤고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고 세상에 부름없어라 TV에 10분 동안 계속 고정 나오는데 지휘를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다가 딸 둘 낳고 이혼을 했고 오호댁에 가는 것과 관련해서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문경학이는 환경이 나쁜 집 자녀고 장계순이는 장성택이 누이잖아요. 누이 예. 동생으로서 누이가 오빠가 이제 김경희하고 살게 되니까 오호댁으로 가게 되니까. 예, 오호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물러났어요. 그 문경학이가 물러났을 때 평북도 가무단으로 소환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평양으로 올라왔고 장계순이하고 경리하고 이제 김일성이가 원래 반대했댔어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다가 인민경제대학 원산으로 전학해 갔거든요. 장성택하고 김경희 반대했다고 예, 그런데 네. 김경희가 토요일 날이면 벤츠를 타고 가는 거예요. 원산경제대학에.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승인해서 장계순이하고 경희하고 69년도인가 이제 초반에 러시아 갔습니다. 장성택하고 김경희하고요? 아니, 장계순하고 같이? 네, 장계순이하고 경희하고 신우이하고 같이 러시아에 그렇군요. 이제 휴가 겸 러시아에 가서 좀 이렇게 생활을 하다 오라고 해서 예. 그 준비를 제가 여행자 상점에 있으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있다 왔습니까, 러시아 가서? 오래 있었어요. 상당히 수개월 동안 있다가 예. 와가지고 결혼식을 했죠. 그 여동생은 지금 지금 어디 있나요? 장성급의 부인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 딸이 황장엽 선생님의 며느리라는 소리 듣었죠. 그렇죠. 며느리가 됐죠. 그래요. 그 딸이라는 게 그 장계순의 딸이. 장성택 여동생의 딸이. 예, 황경모의 부인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아마 황장엽 선생 아들도 보기 좋게 다 넘겼겠죠. 그 장성택이 그러지 않아도 그 장계순이하고 저하고 같이 있던 또 그 사람도 요만저 전화 왔는데 계순이는 마음도 얌전하고 온순한데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고 있을까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신변이 안전할까요? 그 장성택 안전하지 여동생은? 않죠. 그 하여간 다 전멸합니다. 북한에서는. 저도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가문안이 애국일사 가족이고 김일성이 선물도 받던 집에서 살았는데 저 통지박산이 되지 않았어요? 70년도에 34살에 묘덕수용소 가서 청춘을 다 빼앗겼는데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 나 같은 것도 다 가고 애국일사 가족도 다 가고 오늘의 정말 그 북한의 위정자들이 다 당에 충실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인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충실해라.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국은 변함없이 세계적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과시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 궁금한 게요. 북한 주민들의 지금 민심이 어떨까? 정말 무서워서 떨고 있을까? 아니면 야 그래도 따라야 되겠구나. 무서워서라도. 예.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요하고 있습니까? 어떤 쪽일까요? 예, 이번에 그 숙청하는 이제 장면에 나왔는데 장성택을 구속하는 장면에 그 앞에 보면 이제 김격식 대장이 있고 옆에 현영철 상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차수였는데 총참모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을 별을 물려 2개나 잡아 뜯어서 상장으로 강등시켜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으로 놨습니다. 현영철 말씀하시는 예, 현영철이죠. 예. 이걸 보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성택을 구금할 때 참석했던 고위 엘리트나 북한 주민들이나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제가 볼 때는 뭐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 참 저 어린 놈이 정말
정말 매정하고 무서운 짓을 하는구나 해서 상당히 속으로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이 의도는 이번에 공포정치를 통해서 뭔가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이런 열매를 기대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회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에서 민심은 당과 정부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피바람이 불던 것이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또 지금 김정은 시대 이렇게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는 피해 바다를 만들고 있는 그 사연에 대해서 예.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 변수 없구나. 시종일관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은하수 예술단도 다 죽여 이설주도 배우 생활할 때 나와 같은 형태로 살았다 이 말했다고 강공고등학교에서 강공고등학교 마당엔 우인이도 사형했는데요. 거기서 또 은하수 예술단 배우 9명을 죽였죠.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죠.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네. 모든 것이 현실화돼 있고 하나도 거짓이 없고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세상에 알고 있는 거는 너무나 절반의 절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북한 인민은 왜 이렇게 여기는 정말 김일성을 칭찬해도 붙들어 가지 않는 나라. 예. 정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 자유가 너무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 7 식구가 다 끌려가셨고 네. 부모님은 다 굶어서 돌아가셨고 9살짜리 자녀는 물에 빠져 죽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것을 97년도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오늘 참 민족의 아픔이죠. 네. 그 아픔에서 우러난 그 증언들 이 자리에서 해주셔서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김영순 이사장님, 안찬일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